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원의 3단원 상용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용로그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용로그의 어떤 개념,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상용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상용로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용로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할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밑이 2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밑이 3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로그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로그에 대한 어떤 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밑이 10인 그러한 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를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 놓을 거고,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로그 값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이 10인, 그죠? 밑이 10인 그러한 로그를 우리가 편의상 상용 로그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10은 생략을 해서 로그, 원래는 밑이 10이고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로그를 표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는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생략을 해서 쓸 것이고,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로그는 밑이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10이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상용 로그로 해서 밑이 생략되어 있는 그러한 로그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갈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무리수 할 때 루트 2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우리가 루트에서 제곱근 루트 2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루트 2라고 이렇게 쓰는 상황처럼,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제곱근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루트 2 이렇게 쓰듯이,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도 밑이 10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로그를 상용 로그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밑이 10이 생략된 걸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용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상용 로그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용 로그에서 이제 값을 계산할 텐데, 기본적으로 로그 2의 값은 0.3010, 그 다음에 로그 3의 값은 0.477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값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상황이니까 문제에선 제시를 해주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로그 2는 0.3010, 그 다음에 로그 3은 0.477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상용 로그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근데 이제 로그 7은 이제 제외가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1은 기본적으로 이제 0이 되겠죠. 자, 로그 2하고 로그 3을 지금 가지고서 값을 표현하니까 로그 이제 4를 한번 계산해보면, 자, 로그 4는 실질적으로는 4지만 이제 상용 로그 세계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2로 보여야 돼요. 즉 2의 제곱으로 해서 2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서 실질적으로는 2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2 곱하기 0.3010, 그래서 0.60이다, 이렇게. 그죠? 자, 로그 4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3은 이제 주어진 값이고, 로그 5. 자, 2하고 5는 2 곱하기 5는 10이 돼서 항상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그 5는 2분의 10이 돼서 1 마이너스 로그 2. 그죠? 자, 그래서 얼마다? 0.699 이런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로그 6까지 되고 5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6을 한번 볼게요.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죠. 2 곱하기 3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를 더하면 0.778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로그 2하고 로그 3을 더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7은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8. 로그 8도 2의 3승이니까 이제 3배를 해야 되겠죠. 0.301에다가. 그래서 0.90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9. 로그 9는 이제 2배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값에다가 이제 2배를 하게 되면 0.477에다 2배를 하게 되면 2에
4에 나오고 그 다음에 0.954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10. 자, 로그 10은 밑이 10이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을 줄 것인데, 그렇게 주게 되면 로그 7을 제외한 나머지 1부터 10까지의 값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로그 1부터 해서 로그 7을 제외한 로그 10까지 우리가 이러한 자연수에 대한 로그 값을 이제 실제로 앞에서 로그 2와 로그 3을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소수 값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의 어떤 값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표 보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지금 이 세로 줄에 있는 숫자가 로그 값에 해당되는 값 중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합, 그 다음에 이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표에서의 요 숫자가 소수 둘째 자리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38이다. 자, 이 값의 로그 값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3.3에 해당되는 요 세로줄에 있는 값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서 3.3을 일단 찾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8에 해당되는 값. 그러면 교차가 되는 부분에 있는 값이 요 값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로그 값이 해당돼서 5, 2, 8, 9다. 요렇게 표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큰 수, 이 로그 값에서 341까지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양한 이제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할 건데, 실제로 모든 값을 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부터 10 이하의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로 다 계산해 놓는다면 나머지 값들은 근사값으로 대략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얘처럼 로그 341은 10을 넘어가는 그러한 숫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10보다 작은 한 자리의 소수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3.41 이렇게 값을 항상 10보다 작은 숫자로 이렇게 변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는 더하기로 되고, 이 10에 대해서 이 제곱승이니까 요게 2 더하기 로그 3.4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10보다 더 큰 값은 10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곱하기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항상. 자, 그러다 보니까 10 이하까지만 상용 로그 표를 알고 있어도 로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 더하기, 자, 3.41.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3.4가 이쪽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0. 얼마? 532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2.5328이 로그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로그 값을 가지고서 실제 이 어떤 상용 로그의 x 값이 2.5635가 되는 그러한 요 진수에 해당되는 요 x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수 파트에 해당되는 2 더하기 0.5635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할 거고요. 자, 이 소수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 값에 해당되는 근사값을 일단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5635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5635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복원을 갖다 해보면, 자, 여기는 2 더하기 로그 얼마의 값이 되냐면 이쪽에가 지금 3.6이 되는 거고요. 3.6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6이 있으니까 3.6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은 원래 10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식을 더 한번 써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66.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100을 곱해서 정수 부분으로 바꿔주면 로그
36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36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지수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무리수꼴로 되어 있는 요 식의 값을 로그를 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지수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뭘 하냐면 그렇죠. 상용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만약에 x라고 한다면 x의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이 주어진 값을 x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이제 10의 로그 0.64가 될 거고요. 그죠? 곱하기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지수가 5 제곱근이니까 5분의 1의 로그 335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 10승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고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 원래 5분의 1승인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지금 0.64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를 포함한다면 10의 로그 10분의 6.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1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3.35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로그에 3.35 그 다음에 더하기 100인데 100이니까 로그를 계산하게 되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자, 10이 있고 로그 6.4가 있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로그 3.35 더하기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표를 이용을 해서 6.4라고 하는 값과 로그에 그 다음에 3.35라고 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표를 보고 조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그 6.4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로그 3.35의 값만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을 한번 앞에 표를 이용해서 한번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표에서 일단 살펴보면 6.4 자, 6.4의 값은 어느 부분에 있냐면 6.40이니까 이쪽 값이네요. 그래서 0.80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35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있냐면 여기 3.3에서 그죠? 5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0.525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실제로 마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10 곱하기 6.4가 0.806이가 되는 거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0.1938이 되겠네. 이렇게. 그쵸? 193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을 계산해 보면 5분의 1에 3.35에 대한 로그 값은 0.5250이니까 2.525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계산해 보면 자, 마이너스 1.9에 38이 될 거고요. 10을 곱하니까 그리고 5로 나누게 되니까 0.50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43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소수 부분이 로그 값이 0.433이다.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값을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433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33이에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0.6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로그 값이 0.567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0.567에 해당되는 이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0.567. 0.567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기에가 지금 567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0.567의 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값이냐면 로그 567이니까 3.6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6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요 값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 플러스 로그 3.6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2가 된다는 것은 로그 10의 -2승이 되는 거니까 소수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값은 로그 0.036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x의 값은 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0369다.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상용 로그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용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로그 값을 계산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한 바를 통해서 어떤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로그 n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상 정수 부분을 n,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이렇게 알파라고 분류를 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우리 학생들이 0을 제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0까지를 포함을 해서 소수 부분, 그리고 1보다는 작은 그런 범위에 있는 양수를 우리가 이제 소수 부분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n은 이제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정말로 정수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2.34다. 로그 취한값이 로그 어떤 n 값을 이렇게 했는데 2.34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고 더하기 0.34. 그래서 소수 부분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쪽이 정수, 이쪽이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수 쪽에서는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2.34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수 부분이 -2고 소수 부분이 0.34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2, 그 다음에 -0.34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을 정수 부분이라고 했을 때 얘는 정수가 맞는데 이쪽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2를 더해주고 이쪽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3 더하기 0.66이다.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정수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어때요? 됐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수일 때는 그래도 나오는 값 그대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소수 마이너스가 됐을 때에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양수로 바꿔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수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 부분에서는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릿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이게 1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몇째짜리 그러한 자연수인지 아니면 몇째짜리의 실수가 되는지 이러한 자릿수를 갖다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값이 소수가 된다고 하면, 로그 값이 소수가 되면 처음으로 이렇게 0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소수 몇째짜리에서 0이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릿수하고
로그 값하고의 어떤 관계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10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0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몇 자릿수다? 그렇죠. 두 자릿수이죠. 그런데 실제로 값을 계산해보면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2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로그 10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소수 부분에서 알파가 0하고 1 사이가 되는데 이건 로그 값에서 되는 값이니까 로그를 취하기 전에 값으로 한다고 하면 요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소수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로그 취하기 전에 값은 2라고 10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형 로그에 의해서 1 더하기 로그 1.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값이 1보다는 큰 값이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0보다 작으니까 1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소수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정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릿수를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예를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원래 12는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까 11대하고 동일하게 정수 부분은 여전히 1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로그 99도 한번 해볼게요. 두 자릿수의 요 자연수에서 끝에 있는 요 숫자 이 부분도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9.9가 되니까 1 더하기 로그 얼마? 9.9가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9.9는 10보다는 작으니까 요 값은 아직도 1보다 작겠죠. 그죠? 로그 10이 1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정수 파트는 1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 10, 12, 쫑쫑쫑에서 두 자릿수들만 지금 우리가 로그 값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숫자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 자리로 넘어가는 이제 100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는 10의 제곱이 되니까 이제 2로 이렇게 정수 부분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자릿수하고의 관계를 보면 하나, 둘, 셋. 세 자리 숫자인데 숫자가 이제 하나가 커졌죠. 두 자리 숫자인데 숫자가 1로 돼 있죠. 그러니까 두 자리 수인데 숫자가 1인 거예요. 세 자리 수인데 숫자가 2인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로그를 취했는데 로그 네모를 이렇게 했는데 요 값이 n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가 소수 부분이다. 그러면 요때에는 요게 몇 자릿수가 된다. 요 n을 보고 요 놈을 살펴보면 그렇죠. 하나가 더 큰 n 플러스 1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이제 로그 어떤 n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수 부분이 알파고 소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n을 보면 우리가 자릿수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릿수가 얼마 된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릿수를 계산을 한다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요 아래에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 지금은 이 정수 부분을 가지고서 도대체 무슨 값을 계산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 놓은 거예요. 즉, 뭐다? 자릿수, 몇 자리 숫자인지, 1보다 큰 숫자에서는 몇 자리 숫자인지를 찾게끔 하는, 그런데 정수 부분이 사용된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수 부분에 대한 표현을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표현식에서 정수 부분 n은 이제 가우스 로그 n의 값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그 n의 값을 우리가 지금 n 플러스 이렇게 알파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가우스 값을 이렇게 한번 취해 볼게요. 이 가우스 값이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럼 이렇게 가우스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요 값은 그죠? 가우스의 값이 어떤 값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이 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쪽 부분이 지금 1보다는 지금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이 가우스를 취하게 되면 n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 로그의 값에 해당되는 로그 n의 가우스를 취한 값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의 이 정수 부분과 진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을 말할 거고 n은 정수를 의미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수라고 하는 n의 값이 로그 n에서 요 진수에 해당되는 요 n의 값이 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로그 1의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양수. 로그 값이 양수가 되는 거. 자, 그런 경우와 n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한 수에 대해서 로그 n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n을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관계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자릿수를 체크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로그 n의 값이 정수 부분이 n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1보다 클 때에는 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음수가 값이 나오니까, 음수 값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요 부분은 이제 0하고 1 사이에서 소수 부분, 그리고 이쪽 파트가 정수 부분이 되겠죠. 정수 파트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하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이 등식으로 해서 식으로 해서 상용 로그를 다루는 게 조금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떤 정수의 개수를 찾을 때에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상용 로그 값을 표현하는 게 조금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로그 n의 값의 정수 부분이 n이다. 그러면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고 0보다 큰 소수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은 마이너스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자릿수에서 우리가 로그 n을 했을 때 요게 n 플러스 알파였다. 이게 소수 부분이 이게 정수 부분이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진수에 해당되는 자릿수는 이거보다도 하나 더 큰 값이다. 이런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로그 만약에 0.1이다. 자, 요 값은 얼마죠?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로그 10분의 1의 값이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0.2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로그 2라고 하는 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라고 지금 10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요 자체가 지금 소수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값으로는 아까 로그 2는 0.3010이라고 하는 값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요게 여전히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로 바뀌지가 않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서 숫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이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0.9까지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9까지 이렇게. 요게 소수 부분이겠죠. 얘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로그 예를 들면 0.01로 해서 소수 두째 자리로 이렇게 영이한 숫자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 값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수 부분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써보면 로그 만약에 0.05가 된다. 자, 이렇게 되더라도 10의 마이너스 2승 그죠? 곱하기 5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5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따라서 소수 부분이
로그 5가 되고 정수 부분은 역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2는 소수 두째 자리에서 지금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요게 소수 첫째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 정수는 얼마였다? 그렇죠. 요 값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n에 대한 요 값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소수 두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2가 같은 값으로 나타났죠. 그죠? 아까 정수 부분에서 1보다 큰 값을 할 때는 이 정수 부분이 n이 되면 실제로 몇 자릿수가 됐었냐면 하나 더 큰 n 플러스 1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다. 그러면 소수 몇째 자리? 요 n제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요렇게 같은 값으로 간다는 거. 하나는 하나가 이렇게 더 큰 값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0의 1승, 10의 2승 요런 거나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요런 값을 예를 통해서 언제 n이 n으로 가는지 그 부분을 혼동이 되지 않게끔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공부한 정수 부분의 역할이 자릿수를 찾는 거다.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정수 부분을 가지고서 자릿수 관련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로그 x라고 하는 부분이 fx 더하기 gx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fx가 정수 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요 함수값이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의 f와 g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얘는 fn, 그러니까 자릿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f 23.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f라고 하는 부분은 fx가 뭘 의미하냐면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렇죠.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3.1이라고 하는 원래 그 숫자보다는 23.1이 몇 자리 숫자가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23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두 자리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fn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값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려고 하면 두 자릿수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식이 이렇게 성립이 안 되지만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자릿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두 자릿수, 이것도 두 자릿수 하기 때문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f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 그렇죠. 이게 두 자릿수가 되니까 정수 부분을 하게 되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즉 n이 두 자리 수 이하가 되는 것이 몇 개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즉 1부터 어디까지? 99까지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몇 개다? 99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3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서도 한번 볼게요. 의미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이 f라고 하는 부분은 뭐다? 그렇죠. 자릿수라고 그랬어요. 자릿수.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 n이라고 하는 자릿수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배를 했어요. 2배. 이렇게 2배를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수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즉 정수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한 자릿수가.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2배를 했는데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조건이.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n이 5를 한번 해볼게요. 5. 자, 5는 몇 자릿수? 그렇죠. 이건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2n을 하게 되면 10이 돼서 이제 몇 자릿수? 그렇죠. 두 자릿수로
두 자리 수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n에다가 정수인 2를 더했다는 얘기는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나는,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한 자릿수, 1의 자릿수 수에서는 어디서부터? 그렇죠. 5에서부터 9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개? 5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자리. 자, 10의자리 수에서는 마찬가지로 2배를 해서 3자리로 넘어가는 숫자. 그쵸? 어디가 되겠어요? 50이 되겠네요. 50. 50은 2배를 하게 되면 100이 돼서 3자리 숫자 넘어가니까 거기에서부터 99까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놈의 개수는 5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할 때도 99에서 50 빼가지고 49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50 포함하고 끝도 포함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에서 얻어내는 요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는 몇 개다? 55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의미로 이 자릿수, 정수 부분에 의미하는 바가 자릿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릿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상용로그에 이제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릿수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는 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떤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써놨지만 소수 부분은 실제 숫자의 어떤 배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예를 들면 231이다. 이러한 숫자에서 실제 구성이 2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값을 로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상용 로그를 갖다가 231을 취하게 되면 요 값의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3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231은 10의 제곱 곱하기 2.3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게 되면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2와 2.31에 해당되는 소수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정수 부분은 자릿수 231이 2니까 세 자릿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구성을, 숫자의 구성을 결정을 하는 부분은 요 소수 부분에서 요 231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소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소수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2.31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이 소수 부분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숫자가 231, 요 231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 부분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숫자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상용로그 값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숫자의 구성이나 배열을 판단할 때는 어느 부분, 그쵸, 소수 부분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소수 부분은 이제 알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그 n이 n 더하기 알파가 될 것이고, 요 n이 아까 로그 n 가우스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기게 되면 알파 값이 로그 n, 원래 상용 로그 값에서 가우스 값에 해당되는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것에 의미하는 부분이 뭐다? 그렇죠,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소수 부분에서의 같은 값이라든지 간단한 소수값을 찾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로그를 취한 값이 2분의 1이다. 자, 요 값을 체크를 해보면, 자, 소수값이 0.5가 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x는 10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즉,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상용 로그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요 진수의 값이 10이 되고 10의 2분의 1승. 그래서
그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서 이 상용로그 값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2분의 1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x 값이 요 루트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로그의 소수 부분 값이 2분의 1 되는 그런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이 소수 부분이 배열이 같은 숫자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어떤 다른 숫자를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소수 부분이, 원래 이 숫자들은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는데 이 부분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로그 314예요. 아까 원래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을 구성 요소를 갖다 체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셋 다다 보면 0을 제외하고 314예요. 여기도 314, 여기도 314예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왜 같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배열을 갖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3.14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제곱 2 더하기 로그 3.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정수 부분, 뒤에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이제 3.14 이렇게, 자, 로그 3.14를 계산하면 얘는 0 더하기 정수 부분은 0이고 요 자체가 지금 소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3.14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소수 해당되는 거 로그 0.0314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수까지 가니까 이쪽 부분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1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14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 개의 값을 보면 정수 부분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만 소수 부분은 어때요? 자, 세 개가 다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이 지금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만 볼 거다? 그렇죠. 소수 부분만 본다고 하면 실제 숫자의 배열이 314예요. 그러니까 3.14가 아니라 그냥 314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배열이 어때요? 배열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좀 달라요. 314 요 값은 배열이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0314 0314 요런 부분들은 같은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을 제외한 요런 이 실제 숫자의 구성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요런 것들, 이제 처음으로 0이 나오지 않는 거기서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면 여기에 0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3014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배열은 어떻다? 서로 달라요. 이 두 개는 같지만 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결론을 내리면 여기에서 실제로 숫자의 어떤 영향을 받지 말고 배열이 314구나, 314구나, 314구나 이렇게 해서 소수 부분은 같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찾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요 스몰 n은 자연수를 의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n도 자연수인데 라지 n은 1에서부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그러한 자연수로 일단은 제한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x라고 하는 부분을 10의 스몰 n승 곱하기 라지 n의 어떤 곱하기 꼴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로그 x, 상용 로그 x의 소수 부분의 값이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이 로그를 취해보면 우리가 n 더하기 로그 n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n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기 때문에 요 자체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소수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부분의 값이 최대가 된다. 그때는 언제가 되냐면 n의 값이 얼마일 때, 그렇죠, 자연수니까 9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의 값이 얼마일 때, 그렇죠, 1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두 자릿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항상 얼마다? 그렇죠. 정수 부분은 1이 돼야지 두 자릿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x라고 하는 값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10의 1승, n이 스몰 n이 1이고 곱하기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90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두 자리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n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라지 n은 1이니까 10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두 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값이 로그 n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용 로그 값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의 값이 최대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n을 갖다 찾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이 소수 부분 로그 n에 대한 소수 부분이 제일 크게끔 되려고 하면 요 n의 값은 두 자릿수니까 어디서부터? 그렇죠. 10부터 99까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이니까 맨 끝에 있는 숫자에서 로그 10의 n의 값을 99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 더하기 로그 9.9가 돼서 요 값이 가장 큰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n의 값이 얼마일 때? 99가 될 때 소수 부분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의 값이 얼마일 때? 그렇죠. 최소가 될 때는 10이 될 때. 그때는 요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얼마다? 로그 10의 99가 될 거고요. 요때 x의 값은 로그 10의 10, 즉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n의 값은 99와 1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밑에 값이 지금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 값으로 일단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요 밑이 지금 3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이걸 3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정수 부분은 3의 1승일 때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제곱 즉 9가 될 때가 요게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3승 27이 되면 이렇게 3이 되는 그런 정수값이 이 밑이 3이기 때문에 3의 거듭제곱 꼴에서 지금 정수 부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로그 3의 12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로그 3의 27하고 로그 3의 9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 부분의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정수 부분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로그 3의 12라고 하는 값은 2와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2.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의 숫자인 로그 3의 12에서 마이너스 정수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수 부분이 나오니까 그럼 요것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3의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3의 제곱 즉 9분의 12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3분의 4다. 이런 값이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F1, F 10의 제곱, 10의 4승 쫑쫑쫑에서 짝수들의 10의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을 때 요 값들의 전체 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F에는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정수 부분은 이쪽은 0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쫑쫑쫑쫑에서 이쪽 부분은 2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배의 1 더하기 2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n까지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합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거꾸로 n-1에 1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공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이렇게 대칭 관계로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분의 1 2배에 2 곱하기 2분의 1로 해서 n에 플러스 1 요 값이 n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요 값도 n 플러스 1 여기도 n 플러스 1 여기도 n 플러스 1 그래서 n 플러스 1이 몇 개?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원래는 요 하나만 더하는 거니까 요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런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상용로그에서 이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의 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 부분의 의미는 이 소수 부분의 의미는 숫자의 뭐다? 그렇죠. 배열을 찾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했었지만 G에 0.314나 그죠? G에 314나 그죠? G에 3140이나 이런 값들이 다 같다고 그랬죠. 그죠? 숫자의 배열이 314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G에 2.3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수의 값은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은 gx는 0에서부터 1까지이고 이 부분을 로그를 취하기 전에 어떤 값은 어디서부터 1부터 10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예요. 로그를 취하기 전에 값은 로그를 취한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소수값으로 바뀌는 거고 로그 취하기 전에 이 로그의 네모를 갖다가 했을 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값이기 때문에 요 1과 10 사이에 있는 그 숫자가 실제로 이 상용 로그에서는 소수 부분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2.31 하게 되면 우리가 이 n의 값이 첫 번째로 한 자릿수 그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 이르자리 숫자만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요 n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숫자가 이 g의 n 값이 g의 2.3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n이 두 자릿수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G의 2.31이라고 하는 값은 두 자릿수를 이렇게 환원을 하게 되면 23.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숫자 배열이 231, 23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n의 값은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3.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23하고 10 사이에 있는 이러한 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n은 몇 개가 된다? 14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개수는 2개와 14개가 되니까 총 따라서 16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g의 n의 값이 소수 부분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g의 n이라고 하는 값이 소수 부분이 2분의 1, 즉 0.5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으로 갔냐면 n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 될 때, 그렇죠, 루트 10이 될 때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n이라고 하는 값, 요 루트 10이라고 하는 값이 대략 얼마의 값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 3은 9니까 3.1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31에 93, 96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도 해보면 4에 6, 6에 9가 돼서 10을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대략 3.1 xx 요런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n의 값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n의 값이 한 자리 숫자일 때, 자, 한 자리 수일 때는 n은 뭐보다는 그렇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 즉 몇 개다? 그렇죠.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이 몇 자릿수? 그렇죠. 두 자릿수다. 자, 두 자릿수가 되면 n의 값이 3.1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1보다는 작거나 같고 10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러한 숫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두 자릿수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22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개수는 몇 개다? 25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상용 로그에서 자릿수와 맨 앞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6의 30승이라고 하는 요 커다란 숫자가 도대체 몇 자리 자연수인지, 그리고 그것의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숫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그렇죠.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6의 30승이다. 이렇게. 그러면 30의 로그 6은 2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30에 2 로그 2하고 로그 3은 두 개 합이 되는 거니까 0.778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소점 이렇게 가고 3일은 3, 38에 24, 24에 37에 23에 37에 23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23.34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의 세계로 오게 되면 항상 정수 부분과 얼마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각각의 의미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정수 부분이 23이 되니까 우리가 자릿수 몇 자리가 된다? 요 값보다 하나 더 큰 값인 24자릿수다.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랬죠. 24자리 숫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찾는 것은 자릿수가 아니라 숫자의 어떤 구성, 요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 그렇죠. 소수 부분을 가지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아갈 거냐면, 자, 로그의 어떤 값을 취했더니 소수 부분이 지금 0.34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값에 의해서 0.343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보다는 크냐면 자연수인 로그 2의 값보다는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로그의 3보다는 작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로그 3이 4771이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0.343이라고 하는 값은 요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 2 얼마 얼마다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2하고 3 사이에 요 x의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실제로 로그 취하기 전의 값이 지금 2. 얼마 얼마인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24자릿수, 그러면 요 소수점을 요 뒤로 해서 24자리가 되도록 뒤로 이렇게 옮겨주면 어떤 숫자가 맨 앞으로 가냐면 요 2라는 숫자가 맨 앞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숫자가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보다 작은 값에서도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자릿수 찾는 거랑 그 다음에 1보다 큰 정수에서처럼 그 숫자, 맨 앞에 나오는 0이 아닌 그 숫자가 어떤 값이 되는지 찾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5분의 2의 20승이라고 하는 요 값을 상용 로그를 먼저 취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0에 자, 로그 지금 5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0.4예요. 그러니까 10분의 지금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에 로그 4라고 하는 부분은 로그 2의 2배가 되는 거니까 0.60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0.398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값을 곱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곱하게 되면 28에 16에 19에 7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값이 마이너스 7.96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음수일 때는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고 이쪽이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0.96 이렇게 되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로 해주고 이쪽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0.04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쓰는 어떤 값으로는 마이너스 7.96이 더 편하지만 상용로그의 세계로 왔을 때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류해 준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수고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양수 값이 되니까 이제 이게 정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자, 처음으로 0이 아닌 자릿수 찾는 거 마이너스일 때는 몇 자리? 그쵸.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8자리 수, 즉 0.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8자리부터 이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양수가 되는 거니까 로그 어떤 값을 로그를 취했더니 0.04가 됐어요. 그러면 요 값은 로그 어떤 자연수하고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 그 부분을 찾으면 돼요. 자, 0.3010이 2가 되는 값이니까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이런 값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x의 값은 로그 취하기 전의 값은 대략 1.xx 이러한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실제 숫자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요 값이 아까 소수 몇째짜리 그렇죠. 8자리짜리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앞에 0들 이렇게 쫑쫑쫑 이렇게 있고 0이 아닌 숫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 숫자가 뭐냐 이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값은 얼마다? 그렇죠.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